손흥민이 경기 종료 2분을 남겨두고 멕시코 최강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린 그 순간, 전 세계 축구 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여러분. 지난 15일 멕시코 푸에블라에서 벌어진 일은 그야말로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이었습니다. LAFC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단 한 번의 질주로 멕시코 리그 2위,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인 크루스 아술의 꿈을 산산조각 내버렸거든요. 그것도 해발 2100m가 넘는 고지대. 원정에서 온갖 비신사적인 반칙과 인종차별적 야유가 난무하는 적진 한복판에서 말이죠. 이건 단순히 한 경기를 이긴 게 아닙니다.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완전히 다시 쓴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먼저 이 경기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부터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북중미 카리브 축구 연맹 챔피언스컵은 우리나라의 AFC 챔피언스 리그처럼 북중미 지역 최강팀을 가리는 대회입니다. 유럽의 챔피언스 리그만큼 권위는 없지만 이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최고의 명예로 여겨지는 무대죠. 그리고 크루스 아술은 이 대회에서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한 그야말로 북중미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멕시코 리그에서도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고요. 그런데 이런 강팀이 손흥민 선수가 이끄는 LAFC와 맞붙게 된 겁니다. 솔직히 미국 매체들조차 LAFC가 고전할 것이라 예상했었어요. 왜냐하면 멕시코 축구의 기술적 수준과 전술적 완성도가 MLS보다 한 수 위라는 인식이 팽배했거든요. 실제로 크루스 아술은 리그 최강급 공격진과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갖춘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손흥민이라는 변수를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거죠. 지난 8일 LAFC의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1차전. 손흥민 선수는 경기 시작 초반부터 크루스 아술 수비진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전반 11분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서 공을 받자마자 순식간에 가속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뚫고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골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멕시코 현지 언론들이 손흥민의 속도와 기술을 막을 수 있는 수비수가 북중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인정할 정도였어요. 소름 돋지 않나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7시즌 동안 100골이 넘는 골을 넣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수비수들과 맞붙어온 손흥민 선수에게 북중미 수비진은 그야말로 허수아비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선제골을 시작으로 LAFC는 완전히 경기를 장악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만 머물지 않고 중앙까지 내려와서 경기를 풀어가니까 크루스 아술의 라르카몬 감독은 완전히 대응 방법을 잃어버린 거죠. 경기는 결국 3대 0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끝났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선제골에 이어 동료들도 연이어 득점에 성공하면서 크루스 아술은 홈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멕시코 유력 매체인 엑셀시오르는 이 경기를 두고 크루스 아술이 LA에서 진정한 악몽을 경험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시즌 챔피언 팀이 원정에서 3골이나 먹고 완패했다는 건 멕시코 축구계로서는 엄청난 굴욕이었거든요. 경기 후 크루스 아술의 라르카몬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역습을 막기 위해서는 빠른 수비 전환이 필수적이었으나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경기 내용 자체가 최악이었다. 멕시코 최강팀의 감독이 이렇게 자책할 정도로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는 압도적이었던 겁니다. 특히 그는 손흥민이 최전방에만 머물지 않고 중앙까지 내려와 빌드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당황했다고 고백했어요. 일반적인 스트라이커들은 상대 수비 라인 뒤에서만 움직이지만 손흥민 선수는 중원에서부터 공을 받아 직접 경기를 만들어가니까 수비 전술을 짜는 게 불가능했던 거죠. 이 1차전 결과로 크루스 아술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8강전은 홈앤어웨이 방식이었는데 원정에서 3골 차로 지면 2차전에서 4골 이상을 넣어야 역전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손흥민이라는 괴물이 버티고 있는 LAFC를 상대로 말이죠. 멕시코 언론들은 4강 진출을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하다라고 평가했지만 솔직히 그건 예의상하는 말이었어요. 누가 봐도 크루스 아술의 챔피언스컵 여정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2차전이 열리는 멕시코 원정에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지대라는 환경적 특수성이었죠. 경기장이 위치한 멕시코 푸에블라는 해발 2100m가 넘는 고지대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곳이냐면 우리나라 최고봉인 백두산이 해발 2744m거든요. 거의 백두산 정상 근처에서 축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고지대에서는 산소 농도가 낮아서 호흡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평소보다 훨씬 빨리 지치고 집중력도 떨어지죠. 전문가들은 이 점을 우려했습니다. LAFC 선수들이 고지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면 후반으로 갈수록 급격한 체력 저하를 겪을 것이라고 말이죠. 특히 손흥민 선수처럼 많이 뛰어야 하는 공격수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실제로 고지대 경기에서는 평소 체력이 좋은 선수들도 후반 30분만 넘어가면 거의 걷다시피 뛰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에게는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2026년 월드컵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 공동 개최인데 멕시코에서 열리는 경기들은 대부분 고지대에서 치러질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가 손흥민 선수에게는 월드컵을 대비한 아주 좋은 고지대 적응 훈련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할까요? 멕시코 입장에서는 홈 어드밴티지를 살려 역전을 노리는 거였지만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2년 후 월드컵을 미리 준비하는 소중한 경험이 된 거죠. 경기 당일 멕시코 푸에블라의 에스타디오 쿠아우테목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수만 명의 크루스 아술 팬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열정적으로 응원했거든요. 그들은 LAFC가 고지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너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경기 전 현지 언론들은 크루스 아술이 홈팬들의 힘을 받아 기적의 역전극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크루스 아술은 미친 듯이 LAFC를 몰아붙였습니다.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거였죠. 전반 14분, 크루스 아술의 공격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강력한 슈팅을 때렸는데 LAFC의 요리스 골키퍼가 신들린 반응 속도로 이걸 막아냈어요. 만약 이 슈팅이 들어갔다면 경기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골키퍼 하나의 선방이 팀 전체를 살린 순간이었죠. 이때 전문가들은 LAFC 수비수들의 움직임에서 이미 고지대 적응 문제가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평소보다 반응 속도가 느리고 숨을 헐떡이며 뛰는 모습이 역력했다는 거예요. 크루스 아술은 이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전술은 명확했어요. 빠른 템포로 LAFC를 지치게 만들고 고지대 적응 문제로 집중력이 떨어진 틈을 타서 골을 터뜨리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크루스 아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정당당한 축구가 아니라 온갖 비신사적인 플레이를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불과 3분 사이에 연속으로 3장의 옐로카드를 받을 정도로 경기는 살벌하게 흘러갔어요. 상대 선수를 뒤에서 발로 차고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하고 심지어 넘어진 선수를 밟고 지나가는 등 정말 더러운 플레이들이 난무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를 향한 견제는 정도를 넘어섰어요.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으려고 하면 2~3명의 수비수가 중원에서부터 거칠게 압박하며 길목을 차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비가 아니었어요. 손흥민 선수의 발을 의도적으로 걸고 유니폼을 잡아당기고 심지어 뒤에서 팔을 비트는 등 부상을 노린 듯한 위험한 플레이들이 계속됐거든요. 심판은 이런 명백한 반칙들에 대해 제대로 된 판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홈팀에 유리한 판정을 내리는 건 어느 나라나 있는 일이지만 이건 정도가 너무 심했어요. 여기에 LAFC의 도스 산토스 감독도 문제였습니다. 그는 1차전의 3점 차 리드를 지키기 위해 지나치게 수비적인 전술을 들고 나왔거든요. 미드필더진을 최대한 뒤로 내려 수비 숫자를 늘리고 역습 상황에서만 손흥민 선수에게 볼을 연결하겠다는 전략이었어요. 이론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지만 문제는 이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완전히 고립된다는 점이었죠. 팬들은 이 전술에 분노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인 손흥민을 보유하고도 수비만 하다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였죠. SNS에는 손흥민을 왜 데려왔는데 공도 안 주냐. 저렇게 수비만 하다가 역습 한 방에 무너지면 어쩌려고 같은 비난이 쏟아졌어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전반 내내 상대 수비수 34명에게 둘러싸인 채 공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가끔 롱볼이 날아와도 이미 상대 수비수들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어서 제대로 된 플레이를 펼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전반 18분 LAFC의 풀백 팔렌시아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상대 공격수를 막다가 손으로 공을 건드리는 핸드볼 반칙을 범했거든요. 주심은 즉시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크루스 아술의 키커가 이를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LAFC는 0대1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장은 완전히 들썩였어요.
크루스 아술 팬들은 역전의 희망을 보았고 LAFC는 점점 더 수비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하프타임에 손흥민 선수는 감독에게 더 공격적인 전술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대로 수비만 하다가는 결국 무너질 거라는 게 그의 판단이었죠. 하지만 도스 산토스 감독은 여전히 수비적인 태도를 유지했어요. 합계 스코어 3대1로 앞서고 있으니 한 골 더 먹어도 괜찮다는 계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크루스 아술의 비신사적인 플레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상대 선수의 팔을 뒤에서 잡아 비트는가 하면 넘어진 선수를 일으켜주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밟고 지나가는 등 정말 치사한 플레이들이 난무했어요. 특히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으면 바로 거친 태클이 들어왔는데 이건 명백히 공이 아니라 사람을 노린 반칙이었습니다. 심판은 이런 위험한 플레이에 대해서도 경고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멕시코 홈팬들이 LAFC 선수들을 향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퍼붓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손흥민 선수를 향한 야유는 정말 수준 이하였습니다. 입에 담기도 힘든 인종차별적 욕설들이 경기장에 울려 퍼졌고 이로 인해 경기가 잠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어요. 주심이 경기를 멈추고 관중석을 향해 경고 방송을 하는 장면이 전 세계로 중계됐습니다. 일본은 지금 초비상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선수들은 유럽 리그에서 뛰면서도 이런 수준의 인종차별을 당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멕시코 한복판에서 이런 치욕적인 상황을 겪으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집중력을 높이고 기회만 노리고 있었죠. 이게 진짜 멘탈 괴물의 모습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경기는 여전히 0대1 상태였습니다. 크루스 아술은 한 골만 더 넣으면 합계 스코어 2대3이 돼서 희망이 생기는 상황이었고 LAFC는 불안한 수비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고 있었어요. 후반 35분쯤 되니까 LAFC 선수들은 고지대 환경 때문에 정말 지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걷다시피 뛰는 선수들도 보였고 수비 라인은 점점 더 깊숙이 내려앉았죠. 크루스 아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총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후반 40분 또다시 결정적인 슈팅 찬스가 나왔는데 요리스 골키퍼가 또 한 번 환상적인 선방을 보여주며 팀을 구했어요. 만약 이 슈팅이 들어갔다면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을 겁니다. 골키퍼가 2번이나 팀을 살린 거였죠. 그리고 경기 종료 2분을 남긴 후반 43분 모두가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 왔습니다. 크루스 아술의 공격이 무산되고 공이 LAFC 쪽으로 넘어왔어요. 중원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 선수는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 라인의 빈틈을 포착했습니다. 모든 크루스 아술 선수들이 공격에 가담했다가 돌아오는 과정이어서 수비 라인이 평소보다 높게 올라와 있었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공을 받자마자 폭발적으로 가속했습니다. 그야말로 미친 질주가 시작된 거예요. 40m, 50m를 순식간에 달려나갔습니다. 크루스 아술의 수비수들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급하게 뒤쫓아갔지만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90분 가까이 뛴 상태에서 고지대 환경까지 더해졌는데 손흥민 선수는 마치 경기 시작한 지 5분밖에 안 된 것처럼 상쾌하게 질주했거든요. 소름 돋지 않나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7시즌 동안 단련된 손흥민 선수의 체력과 정신력이 이 순간 폭발한 겁니다. 고지대 환경 따위는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오히려 상대 수비수들이 지쳐서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손흥민 선수에게는 완벽한 기회였던 거죠. 손흥민 선수는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달려가면서도 주변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왼쪽에서 동료 공격수가 따라 들어오는 게 보였거든요. 만약 손흥민 선수가 직접 슈팅을 시도했다면 골키퍼와 1대1 상황이었지만 그는 더 확실한 찬스를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완벽한 타이밍에 왼쪽으로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이 패스가 얼마나 정확했냐면 동료 선수가 아무런 조정 없이 바로 슈팅을 때릴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위치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크루스 아술의 수비수가 필사적으로 몸을 날려 슈팅 코스를 차단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비수의 손에 공이 맞는 핸드볼 반칙이 발생했어요. 주심은 지체 없이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경기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크루스 아술 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항의했지만 이건 명백한 핸드볼 반칙이었어요. 비디오 판독 결과도 페널티킥이 맞다고 확인됐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단 한 번의 질주가 경기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순간이었죠.
부안과 선수가 킥커로 나섰습니다.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그는 침착하게 골키퍼의 반대 방향으로 공을 차 넣었고 공은 정확하게 골망을 흔들었어요. 1대1 동점, 합계 스코어는 4대1이 됐고 크루스 아술의 4강 진출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골이 터지자마자 경기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축제 분위기였던 멕시코 팬들은 좌절감에 빠졌고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수많은 관중들이 경기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볼 게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3골 차를 뒤집어야 하는데 남은 시간은 고작 2분, 이미 게임은 끝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 극적인 순간에도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환호하며 달려와 축하할 때도 덤덤하게 받아주고 다시 경기에 집중했습니다. 이게 진짜 프로의 모습이에요. 개인의 활약보다 팀의 승리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캡틴의 리더십이었죠. 경기는 결국 1대1 동점으로 끝났고 합계 스코어 4대1로 LAFC가 당당히 북중미 챔피언스 리그 4강에 진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1차전에서 선제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2차전에서는 결정적인 페널티킥을 만들어내며 팀의 4강 진출을 이끌었어요. 비열한 반칙과 인종차별적 야유 속에서도 오직 실력으로 상대를 제압한 완벽한 경기였습니다. 경기 후 현지 언론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어요. 멕시코 최대 스포츠 매체인 레코르드는 손흥민이 크루스 아술의 꿈을 완전히 박살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손흥민의 질주 하나로 수만 명의 멕시코 팬들이 경기장을 떠나야 했다. 그는 북중미 축구의 수준을 완전히 초월한 선수다라고 평가했어요. 미국 언론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ESPN은 손흥민이 MLS의 위상을 북중미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라며 극찬했고 폭스 스포츠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검증된 월드클래스 선수가 MLS에서 얼마나 압도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경기라고 분석했어요. 특히 손흥민 선수가 고지대 환경에서도 전혀 지치지 않고 경기 막판까지 폭발적인 스피드를 유지한 점에 대해 2026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멕시코 고지대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크루스 아술의 라르카몬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완전히 맥이 빠진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손흥민을 막을 수 없었다. 1차전에서도 그랬고 2차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우리 리그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는 선수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팀의 감독이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알 수 있죠. SNS에서는 한국 팬들의 자랑이 넘쳐났습니다. 손흥민이 멕시코 최강팀을 완전히 박살냈다. 고지대에서도 날아다니는 손세이셔널, 인종차별, 야유를 골로 되갚아준 손흥민,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특히 인종차별 야유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결정적인 플레이로 상대를 침묵시킨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손흥민 선수는 또 한 번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높였어요. 북중미 지역에서 아시아 선수들은 종종 과소평가를 받곤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멕시코 최강팀을 완전히 제압하면서 그런 편견을 완전히 깨버린 거죠. 특히 고지대라는 악조건에서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준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2026 월드컵을 생각하면 이번 경험은 정말 소중합니다. 한국 대표팀이 멕시코에서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은데 손흥민 선수는 이미 고지대 경기를 경험했거든요. 그것도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말이죠. 이런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월드컵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LAFC의 4강 상대는 미국의 콜럼버스 크루로 결정됐습니다. 콜럼버스 크루도 MLS의 강팀이지만 크루스 아수를 완전히 제압한 LAFC를 상대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예요. 특히 손흥민 선수가 이런 컨디션을 유지한다면 콜럼버스 크루 수비진도 악몽을 꿀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손흥민 선수의 LAFC 행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MLS의 위상을 완전히 끌어올렸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MLS가 유럽이나 남미 리그에 비해 수준이 낮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손흥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가 합류하면서 리그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중미 챔피언스 리그에서 MLS 팀이 멕시코 최강팀을 이기는 건 그리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둘째, 한국 대표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2026 월드컵까지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한국은 정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대회에 임할 수 있어요. 특히 북중미 지역에서의 경험이 쌓이면서 월드컵 본선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셋째,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는 점이죠. 유럽에서 검증된 아시아 선수가 북중미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시아 축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걸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특히 고지대라는 악조건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보인 건 아시아 선수들의 정신력과 체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증거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